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테크 친구 망트브입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 된다 제2편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2편에서는 경제편에 주안점을 둬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경제, GDP, 인구 측면을 먼저 살펴보고, 두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물가, 세 번째로 인도네시아의 임금 정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경제 잘 아십니까? 네, 인도네시아가 최근 많은 한국인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 얼마라고 했죠? 2022년 기준 2억 7,550만 명입니다. 동남아시아 전체를 볼 때 인구비가 약 40%를 차지합니다. 경제 규모는 약 4,400조 원으로 역시 동남아시아 전체 경제 규모의 36%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인도네시아보다는 베트남이 더 친숙하죠? 왜일까요? 여러가지 사유가 있었겠죠. 그 부분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쭉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는 예전에 군부 정권이었다가 문민정부가 들어섰어요. 대통령은 이제 조코위였고 얼마 전 2월에 대선을 했습니다. 대선을 실시해서 기존의 현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입니다. 그런데 이 분의 러닝메이트로 나온 부통령이 현 대통령 조코위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제 방향, 사업이라든지 정책은 기존과 그렇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수도 이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바섬의 자카르타가 상당히 과밀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도를 자카르타에서 다른 섬이죠. 자카르타가 있는 자바 섬에서 그 인근에 있는 다른 섬으로 이전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작업이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듣기로는 한국의 행정수도 이전, 서울시에서 세종시로 중앙부처가 이동한 것을 벤치마킹 삼아서 관련됐던 관료나 아니면 그런 TF 때 근무했던 분들을 초빙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 이전에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고 뭐 쉽지는 않아 보이죠? 네. 그리고 중요한 지표, 네, GDP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GDP를 보면은 2022년 기준으로 1.3조 달러이고 1인당 GDP는 15,000 정도 달러예요. 그래서 GDP 성장률은 약 5% 정도로 볼 수 있고요. 한국 GDP 성장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낮아지고 있죠? 2~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코로나 위기 때 많은 국가들이 GDP 성장률이 좀 낮았지만 그래도 인도네시아는 어느 정도 성장률을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영향을 끼치는 부분은 정책적으로는 비즈니스 환경 개선, 그리고 인프라 개발, 또 외국인 투자 유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직접 투자 유입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 기준으로 해서 약 214억 달러 정도가 나왔고, 그리고 그 경제 면에서 인구 부분을 살펴볼게요. 1편에서 말씀드렸죠. 인도네시아 평균 연령대가 상당히 낮다고. 2050년이 되어도 인도네시아 중위 연령은 36.5세입니다. 상당히 젊은 겁니다. 한국에서 지금 돌아다녀 보거나 특히 그나마 서울권,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이 많이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좀 젊지 않은 분들이 좀 많이 있죠. 어떤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가 40% 이상을 차지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일할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기도 하죠. 네. 아무튼 2050년에도 중위연령이 36.5세라는 것은 그때 생산 가능 인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더 지나면 인도네시아도 고령화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산 가능 인구가 많고 젊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생산성도 올라가고, 또 하나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인터넷 유저 비율입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인터넷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정말 인도네시아에서 상당한 그 지역 내지는 그 중심가에서 떨어진 지역을 가더라도 휴대폰은 다 들고 있고 유튜브 등을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인구수 대비 70% 정도가 인터넷을 사용한다고 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망티브와 연결을 지어서 말씀드리면, 망티브의 영상에서 그 인도네시아에서 접속을 해서 망티브를 보는 비율이 당연히 있습니다. 몇 프로가 왔나요? 네, 저도 그 수치를 보고는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 인터넷이 발달한 미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 선진국보다 좀 높은 수치가 나와서요. 아마 다른 유튜버들도
좀 비슷한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말씀드린 영상은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다른 일반 영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인터넷 사용 비율이 높다는 건 이렇게 손쉬운 사례로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물가 두 번째 테마죠. 인도네시아의 물가는 어떠할까요? 물가가 높을까요? 물가가 낮을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알 수 없다겠죠? 싱가포르 가면 부자 된다 해서 망치부는 물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때 기억이 나십니까? 네. 그때 싱가포르이 물가가 비싸다고 인지를 하게 되는 부분은 바로 숙박비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숙박비, 마리나베이 샌즈 호텔이나 아니면 센토사 아니면 클라키 모드키 주위에 그런 숙박시설을 보면 거의 한화로 하루에 50에서 100만원 정도였어요. 물론 뭐 호텔이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체감상 1.2배에서 1.5배 정도 더 비싸다고 생각을 했었죠. 그와 반면에 생필품, 속옷 등은 한국과 그다지 차이가 안 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비싸다는 거는 중심가에 있는 숙박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인도네시아는 어떨까요? 네. 인도네시아는 약간 좀 더 특별합니다. 자, 뭐 스타벅스 얼마일 것 같나요?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스타벅스 지점에서 똑같은 커피 그리고 뭐 비슷한 원두를 써서 나오는 그 커피를 인도네시아라고 해서 뭐 50% 할인 정도를 해서 할 이유는 없겠죠. 그쵸? 한국이랑 비슷합니다, 가격이. 그렇다면 그 스타벅스에 평상시에 오시는 분들은 누구일까요? 저희가 한번 방문을 해봤습니다. 유사한 커피집에 가보니 역시나 사업가 정도로 이제 보이시는 분들이었어요. 왜 사업가라고 생각을 하냐면 영어를 쓰셨는데 좀 하시는 말들이나 아니면은 좀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일반 직장인이나 아니면은 뭐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좀 달랐기 때문입니다. 네. 뭐 다른 조사나 매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나시고랭이나 이제 그런 인도네시아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국수나 밥 같은 요리들은 로컬 푸드죠. 그런 음식들은 가격이 낮습니다. 한화로는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그 정도 해서 거리에서 사 먹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인도네시아의 임금입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임금 수준이 높지가 않습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30만원, 40만원 정도 한 달의 월급을 근로자가 받는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좀 이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60만원, 70만원 정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한다고 알고 있고, 한국처럼 자카르타 중간에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을 사기에는 상당히 어렵죠. 그나마 한국은 영끌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서울에 그런 집을 장만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일까지는 아니죠. 그런 재테크 관련해서는 이미 망튜브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고 계속 다룰 거니까, 망튜브에 청약 하면 부자 된다, 강남 가면 부자 된다, 성수동 가면 부자 된다 등등을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반대로 사업가 측면에서 한번 임금을 바라볼게요. 로컬 근무하시는 분들의 임금이 낮다면 사업가 입장은 어떨까요? 임금이 낮으니 채용을 쉽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잘못 느낀 걸 수도 있겠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을 갔을 때 저희가 볼 때는 3명 내지는 2명이 홀서믹을 하고 커피를 만들거나 음식 준비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 직원분들의 가용성 내지는 직원분들의 그런 활용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 듯한 느낌입니다. 이를테면 커피를 치울 때 한 분이 치우는 게 아니라 2분이 와서 치운다든가, 카운터를 기계로 대체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2명 정도가 있다거나, 그러니까 인력을 좀 비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가 측에서는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익을 내는 방향에 집중을 한다면, 인도네시아가 그런 사업가가 진출하기에는 상당히 유리한 지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금이 높지 않고, 그리고 사람의 능률, 직원의 능률, 직원의 작업 효율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상승시켜 주면은 임금을 좀 높여주고, 그렇게 하면은 잘 운영을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적도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일이나 업무 자체를 상당히 타이트하게 하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좀 그런 문화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자바문화에서 추구하는 조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거는 맞고 틀리고는 없으니까 여기서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다시 정리하면, 근로자 임금 수준은 60만원, 70만원으로 높지 않다. 그래서 스타벅스 등을 가기에는 쉽지 않다. 그리고 자카르타를 위치한 그런 수도권의 집을 사기에도 좀 쉽지 않다. 다만 사업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임금과, 그리고 그런 근무 인원의 좀 작업 효율성을 많이 높여줘가지고 다른 메리트를 제공해서 사업을 한다면 좀 많은
높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번 편도 생각보다는 좀 길어졌네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인도네시아 가면 부자된다 제2편 경제편에서는 첫 번째로는 총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GDP, 인구, 인터넷 문화 등을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물가, 그리고 물가의 이중성에 대해서 파악해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임금, 그리고 그 임금에 대한 근로자와 사업가의 시각,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간에 조금씩 이해가 되시나요? 혹시라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망튜브는 마음의 부자로 만들어주는데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인도네시아에 가면 부자된다 제2편을 마무리 짓겠습니다.